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의도 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이민주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 선배가 어떻게 대학을 갈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문과 전교 4등이었고요. 내신이 한 1.8에서 1.9 정도 사이였습니다. 공부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 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그리고 국어 중에 문법 이런 거 제외하고는 수업 암기나 교과서 암기에 좀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서 좀 카테고리 정리를 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국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이제 국어 잘 받으려고 왔잖아요. 저는 한 2번 시험 빼고 거의 1, 2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학교 시험 스타일이 그렇게 막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선지가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문제 풀면서 이게 맞는 건가? 끝까지 계속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이 등급이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자습서나 아니면 평가 문제집에 있는 예시 답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예시 답안 위주로 계속 외웠어요. 그게 보통 선지가 만들어지고 서술형도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학이나 문법의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좀 처음 보는 예시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학원에서 좀 꼼꼼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수학은요. 저희가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객관식에서 한 킬러 문제 2~3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 정도 맞아주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한 4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올 텐데, 그 문제 중에서 풀만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꼼꼼하게 서술형을 쓴다 생각하고, 나머지 2문제는 좀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성적을 잘 받았던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 건드렸다가 시간만 날리고 객관식 검토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는 제가 좀 성적이 좀 많이 올랐었던 과목이라 가지고 설명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실패했던 그거였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3학년이나 2학년 후반 때 제가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성적대를 좀 올린 거였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영어 내신 할 때 막 문장 하나하나씩 한국어 보면 이제 영어로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안 맞고 또 고등학교 시험이랑은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약간 그렇게 단순 암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학교 시험이 서술형이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되게 독창적으로 선생님이 아예 그 수업 때 언급조차 안 한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보기 같은 걸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험범에 있는 지문을 빈칸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를 이제 찾아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내니까 뭐 단순 암기로만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 지문의 이해도가 낮으니까 대체 무슨 단어를 넣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첫 시험을 봤는데 4등급 때 등수가 나왔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고 공부법을 계속 바꿨어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 2주 전까지 영어인 지문을 보면서 형광펜 같은 거 치면서 이거에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식으로 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좀 지문을 보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들을 같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소제목 같은 것도 달아보고 그렇게 정말 이해를 주 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한 2주 10일 정도 전부터는 이제 빈칸 넣기라든지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내신 공부했던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병행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적이 잘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아까 봤던 그 종이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구조화인데요. 문단이나 아니면 좀 긴 문장들을 요약을 한국어로 해가지고 메모지만 봐도 영어가 대충 떠오를 수 있게 이 지문이 뭔가 하고 바로 떠오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는 학원을 1학년 1학기 때 정도는 한번 다녀보고 자기한테 맞나 정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 공부하면 좀 불안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시험 안 쳐왔으니까 좀 말하기가. 그 다음은 이제 통합과학인데요. 저희 학교
학교 통합과학은 그렇게 시험이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제 문과 이과가 완전 정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주변에 문과 중에서도 1, 2등급 받은 학생들이 되게 많았고요. 학습지 같은 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를 좀 열심히 보고 물리나 화학 같은 거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 학교 통합사회나 한국사, 암기 과목이 정말 등급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예체능 하는 친구나 아니면 과목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다 암기 과목만 죽어라 파는 거예요. 진짜 딴 과목은 막 4, 5등급 이래도 암기 과목만 1등급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따기 힘들다는 거 먼저 염두를 하고 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난이도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냐면 그 자기 전에 이제 시험 전날에 샤워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시험 범위를 그냥 교과서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맨날 1등은 안 했어요. 1등급은 받긴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특히 세계사 경우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전체 시험을 통틀어서 한 문제를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1학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가지고. 근데 한 문제 틀린 친구가 3명인 거예요. 1등급이 3명까지인데 그러니까 다 맞은 친구가 1명이고 한 문제 틀린 친구가 3명인 거예요. 근데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답을 고르래요. 근데 정답이 4개예요. 그 4개라고 써있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도 그렇게 애들이 잘하면서 0점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암기 과목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마다 그 들어가는 내용도 다르고 또 선생님마다 좀 수업할 때 교과서에 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족보닷컴 같은 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선지에 나오면 내가 이걸 공부를 안 했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불안한데 실제로는 정말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단원별로 조금 문제를 한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푸는 거는 괜찮은데 막 문제집 콜렉터처럼 막 3, 4개씩 사가지고 막 푸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한국사도 비슷하게 공부를 했고 저희 학교 한국사는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이 좀 쉬우면 이제 한 문제 틀리거나 뭐 2점 정도 깎인 애들이 뭐 8명이나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뭐 시험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으면 정말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하나를 틀리면 1등급은 이미 갔다 이런 수준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법은 제가 한국사를 되게 좋아했고 한국사 등급이 잘 나왔는데요. 그 비결은 그 한국사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가 좋냐면 이제 시험을 칠 때 순간 뭔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B라는 사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A, B, C 순서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A랑 C는 이제 기억을 상기를 시켜서 인과관계로 이렇게 해서 B라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암기 과목은 그렇게 시간 어택이 있는 과목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억하면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설명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게 좀 좋습니다. 질문 많이 하고 수업 들을 때 수업만 열심히 집중하시면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 가져주세요. 학교 생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동아리가 정말 다양해요. 저는 희망 전공이 정말 확고했어요. 사실 지금은 사회학과긴 하지만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 쪽에 일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경제 경영 동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블루칩이라고 있는데 꼭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운이 좋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희망하는 동아리에. 근데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제가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면접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그 동아리에서 뭐를 했고 어떤 의사 결정에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툼이나 아니면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동아리의 시스템을 변경해 갔다 이런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떨어졌다고 막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블루칩 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블루칩
경제 경영 쪽으로 가고 싶으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의 국제 연합 동아리라고 여기에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활동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과는 좀 활동이 많아가지고 딱히 동아리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분위기는요, 상위권이 정말 치열해요. 날라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분위기 안 좋은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만 내신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3학년 되면 그 자습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학급 임원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1학년 때 학급 회장이나 그런 걸 해보시고 2학년 때는 동아리 부장차장 하면 되게 나중에 생기부에 적을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코스를 추천해 드리는데 그 축제가 가끔 운이 안 좋으면 시험 기간 좀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한번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시다시피 정말 화려하게 꾸몄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3년간 화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고 머리를 빗은 기억이 없어요. 정말 간신히 머리만 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머리 손가락으로 빗고 막 이상하게 묶고 다녔거든요. 옷도 그냥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솔직히 고등학교 가서 막 꾸미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길바닥을 돌아다녀도 될까 싶은데 여고라서 정말 아무도 안 꾸미고요. 오히려 꾸미면 너 좀 부지런하다 이러는 소리 들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좀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와서 딱 대학 붙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안 노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덕질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본격적인 덕질을 고1 말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부터 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제 내신 상승에 도움이 된 게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공부를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을 때 10분 그분들 영상 보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2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좀 쉴 때 정말 제대로 쉬게 되고 고등학교라서 너무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내신 공부할 때 2시까지 공부를 하고 1시간 맨날 유튜브 보다 잤어요. 수능 직전까지도 봤고요. 너무 문화생활을 안 즐길 필요는 없어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을 줄이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잘 하시고 이대 오시면 밥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